그리고 또 사람을 치료하는 가장 뛰어난 의사는 우리 몸 안에 이미 설계해 놓으셨다고 또 많은 의사들도 고백을 하죠. 또 부작용이 없는 치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자연 치유력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또 혈압이 오른다 그러면은 혈압 조절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만든 상태에 맞게 필요한 만큼 혈압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지금 드시고 계시죠? 대표님들도 콜레스테롤 약, 이것도 너무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혈액 속에서의 이런 검사를 해보면 수치들이 일정 범위를 많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이제 의학의 도움을 받게도 되죠. 우리가 검사하는 수치들은 유전 결과보다는 사실 내가 살아온 내 생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루를 이렇게 쭉 한 사람을 추적을 해보면 아, 저 사람은 혈압이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고혈압이어서 그렇게 욱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순간순간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면들로 인해서 혈압이 오르는 결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들 병원에서 우리가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기준 수치를 넘어가면 이게 보통 빨간색으로 마킹이 돼서 의사 선생님께서 바로바로 이렇게 이거 벌써 넘으셨네요,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거기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요. 숫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더 예민해져서 또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숫자만 고치려 하지 말고 내 몸을 고치고 내 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그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약을 이제 투약 중이시라면 약의 의존도를 좀 내려보고 그리고 생활 개선을 같이 해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수많은 신호등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신호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일 때는 어느 정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건강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선을 넘어서면 급격하게 우리 몸에서 표출이 되는데 마치 물이 100도씨 도달하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듯이 그렇게 됩니다. 예방은 지혜이고 또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 몸에서 뼈와 다른 장기들을 다 빼고 혈관들만 이렇게 표현한 그런 그림인데요. 마치 어떤 실타래로 이렇게 엮은 것 같잖아요. 네. 이 실의 길이는 10만 킬로입니다. 우리 몸의 8%가 혈액이라고 하는데 성인은 한 5리터 전후여서 보통 우리가 쉽게 먹는 500ml 생수 10병 정도가 우리 몸 안에서 혈액으로 계속 돌고 있고 추가로 생기고 사라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상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구 2바퀴 반을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혈액의 출발은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출발해서 온몸의 일주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데 1분이 걸립니다. 우리 온몸의 일주를 하는데 1분이 걸리죠. 온몸을 쉬지 않고 다니면서 심장에서 소화해내는 하루의 혈액량은 7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루만이 아니라 10년, 30년, 50년, 100년간을 우리 심장은 계속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박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다니면서 외부 환경과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초한 사건, 사고들을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 중에 99%는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머리카락의 12분의 1 정도의 굵기죠. 적혈구 세포 하나가 겨우 흘러갈 정도가 모세혈관의 굵기라고 합니다. 말초신경 혈액순환 장애,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대표님들 잠깐만 내 한쪽 손에 그 두 번째 손가락을 한번 손톱을 한번 보시면은 붉은 선홍빛이 보이나요? 네. 그러면 반대쪽 손으로 엄지와 검지를 가지고 그 반대쪽 손의 검지손가락의 손톱 부분을 꾹 한번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손톱을 한번 봐주세요. 다시 붉게 바로 돌아오나요?
네, 말초신경 장애가,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돌아옵니다. 이 손끝, 발끝에 있는 이런 말초혈관들이 순환에 문제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기초 건강 상태를 또 체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어가는데요. 일정 소량의 독성 같은 것은 혈관을 다니면서 온몸을 파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에서 해독하거나 또는 우리 복부지방 그리고 허벅지의 뼈 이런 쪽에 그런 독성들을 가둬둔다고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보호합니다. 그래서 보통 혈액 검사를 하면 급성이 아니면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검사를 했을 때 별 이상이 없는데요 라는 답변들을 우리는 듣곤 하죠. 우리 온몸을 도는 혈액과 혈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출발점인 심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의 선물들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심장은 1분에 70에서 80회 정도 박동을 하고요. 하루에는 10만 번을 박동을 하고 하루에 7톤을 뿜어내는 이 심장은 우리 몸에서 70년, 80년, 100년을 하고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보면은 코엔자임 Q10이라는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심장과 뇌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인데요. 20대 후반까지는 코엔자임 Q10이 우리 몸에서 계속 꾸준히 올라가다가 40대부터는 생산량이 굉장히 급락을 하죠. 마치 우리 머리카락이 검어지다가 하얘지듯이 우리 몸에서 생산량이 급락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고혈압, 혈압이 높다고 해서 혈압 강화제, 또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강화제, 또 혈당이 높다고 해서 혈당 강화제 이런 약들을 먹을 때 코엔자임 Q10이 한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일본과 유럽에서는 초기 고혈압일 때는 혈압약을 주는 게 아니라 코엔자임 Q10을 통해서 한 10 정도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역할을 실제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한 70년대부터는 심기능 부전 처방약으로도 코엔자임 Q10이라는 영양물질을 몸에 넣어주고도 있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 그림 중에 혈관이 있죠. 혈관에 보면은 깨끗하게 뻥 뚫려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마치 기름처럼 이렇게 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혈중에 많이 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낄까요? 우리 몸에서 필요해서 콜레스테롤 많이 만들어낸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콜레스테롤 분에서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와 40대와 50대 혈관 탄력도를 하나의 그 고무 호수로 표현을 한 건데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혈관은 그 수많은 혈액을 보내고 많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관의 탄력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통 딱딱해지면 동맥경화 이런 얘기들을 하죠. 네. 근데 예전에는 우리 음식들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1대1 정도 비율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관도 벽에 맞게 조절을 해줬었는데 현대 먹거리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한 10대1 정도로 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내가 칼슘제를 먹지 않아도 요구르트, 우유, 뭐 각종 간식류에 수많은 칼슘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관 안에 칼슘들이 끼면서 그런 일종의 중금속이죠. 이게 끼면서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는 것이 원래 이 칼슘은 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뼈에 있지 않고 혈관에 많이 끼다 보니까 이 칼슘을 뼈로 옮겨주는 또 물질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몸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내 몸에, 내 혈관에는 이런 칼슘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게 또 있는데요. 관상동맥 칼슘 스코링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 그 가운데 사진을 보면 하얗게 낀 부분이 내 심장의 관상동맥에 칼슘이 껴있는 것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칼슘 스코링 지수가 체내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게 300, 400, 500까지 넘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혈관에 어떤 비상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의 질병을 예방하는 검진은 칼슘 스코링 지수를 알면 예방할 수 있고, 그럼 칼슘 스코링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껴있는 칼슘을 뼈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내 몸 안에서는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비타민 K2라는 성분이 그 혈관에 끼어 있는 칼슘을 원래 제자리인 뼈로 옮겨주는 역할을 또 하거든요. 우리 몸에는 비타민 K2도 존재하지만 그것도 점점점 먹거리 문제 때문에 점점 몸에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음식에는 낫도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또 그래스패드, 풀 먹고 자란 소나 그런 동물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부산물들, 고기, 우유, 버터 이런 거에도 비타민 K2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을 보면 고혈압 부분인데요. 미국에서는 고혈압을 현재 지금 130에 80이며 넘으면 고혈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미국을 계속 따라가다가 이번에는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140에 90이 고혈압, 140에 90을 넘어가면 고혈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미국의 기준을 우리나라에 반영시키면 우리나라 30세 이상의 성인의 절반이 고혈압 환자가 됩니다. 한국의 고혈압 환자는 이미 2018년도에 1000만 명 시대를 넘겼죠. 혈압이 오르는 건 내 몸 안에서 혈압을 올려야지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여성들 중에 뭐 갱년기, 폐경 때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손발이 차가우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잠을 잘 못 자니까 불면증이 오고, 불면증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 같이 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다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심장에서 혈압을, 내 몸에서 혈압을 더 올려야지 손끝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는 건데, 이걸 만약에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그래서 혈압약으로 경계치니까 예방한다고 혈압약을 먹으면 순환이 더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이분은 이제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증상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또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고혈압 투약 복용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동안 고혈압 투약 복용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동안에 뇌혈관 질환자 중에서 뇌경색 환자 그룹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할까요?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합치면 사망 요인의 반절에 절반에 다다른다고 하는데 정말 이건 정말 우리 몸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고혈압 약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원리를 알면 굉장히 고민스러워집니다. 우리가 혈압이 경계치라면서 미리 고혈압 약을 처방받는 게 절대 예방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치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범위고요. 예전에는 고혈압이라고도 진단도 받지 않았던 수치이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수치에 수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난 마음 놓기보다는 약의 의존도를 줄이고 생활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검진을 했더니 하와는 총 콜레스테롤이 250이 나왔고 아담은 210이 나왔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병원에서는 220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중성지방 이상 고지혈증 환자입니다. 그런데 가운데를 보면은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부분이 하와가 더 높죠. 2배가 많죠. 이건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와를 걱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담을 걱정해야 될까요? 사실 내용을 보면 하와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고지혈증 환자가 아니라 사실은 아담이 더 걱정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치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누군가에 의존해서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해 주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먹지 않아도 되는 약을 먹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여성들이 폐경 후에는 한 280까지도 정상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만성질환이 없으면 360까지도 우리는 콜레스테롤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몸에서 필요하니까 80% 정도를 간에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아무리 콜레스테롤 들어있는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한다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미비하게 영향이 없는 거죠. 차라리 운동을 하면
수치 변화는 별로 없지만 멘탈과 기분과 근력이 좋아지면서 내 몸의 밸런스가 좋아지는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생기는 효과가 더 오히려 큽니다. 이상고지혈증이라고 하는 이 콜레스테롤 수치, 스타틴계 약물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 여기를 보면 그 가운데 쪽에 있는 그 도표가 하나 있죠. 중간에 그 화살표로 그려진 부분이 스타틴이라는 약물이 우리 몸에서 싹 들어오게 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만들어지는 작용을 딱 끊어줍니다. 그러면 밑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당연히 덜 만드니까 줄어들고요. 그리고 옆에 코엔자임 Q10도 그만큼 생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자연적으로 나이 때문에도 그렇지 않아도 코엔자임 Q10이라는 성분이 줄어드는데 이 콜레스테롤 약이나 고혈압 약 때문에도 이런 것들이 급감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이 우리 온몸의 영양분으로 영양소로 곳에 있는데 정말 콜레스테롤 수치는 기준치를 넘어가면 정말 위험한 걸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BMI라고 해서 비만도 측정하는 지수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여성과 오른쪽에 있는 여성의 몸매가 전혀 다르지만 키도 같고 체중도 같습니다. 그래서 BMI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둘 다 BMI로 따지면 과체중인 거죠. 그렇지만 누가 더 건강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수치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근육량, 지방량, 체지방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한국인 대상으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구간은 23에서 27 BMI 수치로 과체중 구간에 있는 분들이 사망률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이 수치도 전 세계 지역별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데 하나 이렇게 통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또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원인인 암세포,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저도 대표님들도 하루에는 5천여 개의 암세포가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약 1억 개 정도의 1차 방어 면역세포인 NK세포를 만드셔서 바이러스나 감염세포들이나 암세포들을 바로바로 없앱니다. 그런데 그 암세포가 1cm 정도로 자라는 데는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럼 1g입니다. 1g 정도가 최소한 돼야지 임상적으로 암이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30회 정도 분열한 건데 40회 정도 분열하면 10cm로 큽니다. 10배가 큽니다. 그럼 이제 1kg 정도가 되는데요. 보통 1에서 10cm 정도까지가 치료 대상 암덩어리라고 교과서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면역 시스템이 무너지면 암세포의 분열은 기하급수적으로 단기간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한 20명에서 25만 명 정도의 신규 암 환자가 생기고 있고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3명 중에 1명은 암 진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평균 수명 정도가 되면 둘 중에 1명은 암 진단을 받게 되고 가족력이 없어도 90세 이상이면 누구나 1번 또는 2번 암 진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들이 대표님들께서는 두려우십니까? 아까 성경 말씀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라고 하셨죠?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원인은 노화가 대부분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내 몸 안에서 면역 관리를 잘해서 1cm 자라나는데 보통 10년 정도가 암 환자들은 걸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50년, 60년 이상 걸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암세포가 내 몸 안에서 성장하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 암이라는 거에 영향을 안 받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기적인 종합검진 어떤 분들은 꼭 해야 하나?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왜 하냐면 자유롭기 위해서 검진합니다. 모를 때는 두렵죠. 혹시 이런 거 아니야? 다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건강검진의 첫걸음은 내 몸을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겁내지 마시고 그리고 궁금한 것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질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면 내 몸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일상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이상 소견이 있어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계속 지켜보면 이게 관리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알게 되는 거죠. 혹이나 어떤 낭종 같은 게 무록, 낭종, 폴립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 있다고 놀라는 게 아니라 크기가 변하는지, 추이는 어떤지, 그리고 검사하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검진을 통해서 내 몸을 알게 되면 우리 몸에 대한 성숙한 시각을 갖게 되는 기회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정확히 알고서 그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창조성을 회복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우리 몸도, 우리 육신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그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또 대표님들의 건강은 회사와 또 직원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이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표님들의 건강은 그 누구보다도 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하죠. 우리 몸을 잘 가꿔서 창조의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우리 몸을 알아가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연적으로 만드셨는지를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바라봐지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되는지를 아셨나요? 네, 그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는 분들은 의학적인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님들의 개인적인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해서 오늘 제가 나눠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충분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적인 경영 원리는 창조와 책임, 신뢰 이 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드렸고요. 토론 질문은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몸도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어디가 문제가 되면 다른 데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는 큰 영향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회사도 사람의 몸처럼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가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어느 영역인지 이번 대표님들과 한번 서로 한번 나눠주시고요. 예를 들면 의사소통의 문제인지 중간 관리자의 문제인지 어떤 신규 아이템 진행의 문제인지 자금 문제인지 아니면 내 자신이 내가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건지 기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를 한번 나눠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표님 여러분들의 나만의 건강관리법을 나누면서 그 대표님의 성실함을 배우고 나에게 적합한 내용을 한번 분별해서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들 나눔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아버님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한 2, 3년 있다가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항암 치료는 하루도 안 하셨습니다. 감사하죠, 정말. 조금 미리 발견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기업 대표님들과 직원분들한테 복리후생 검진 중에 저희가 현재는 만족도가 제일 높은 데가 녹십자 검진 센터여서 이쪽에서 한 145만 원 정도 되는 검진을 저희가 35만 원에 한 75% 정도 할인 적용해서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수치들을 계속 팔로우하는 그런 관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대표님들께서도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네. 이 시간에는 다른 정리보다 대표님들과 함께 회복에 대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기 몸에서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면 손을 그 아픈 부분에 얹으시고요. 네, 그리고 손이 안 닿거나 아니면 몸 안에 있는 부분이면 가까운 곳에 손을 대시고 혹시 난 지금 너무나 건강하다 그러면은 오늘의 그 많은 이야기가 심장과 혈액 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심장 부분 쪽에다 손을 얹어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나는 건강하지만 가족 중에 편찮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 가족의 아픈 부위를 내 몸의 같은 부위에 손을 대시거나 떠올리시고 눈을 한번 잠깐 감아 보십시오. 네, 눈 감으셨습니까?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건강하게 지으시고 참 기뻐하셨던 우리 주님, 이제까지 많은 연약함에도 또 좋지 않은 습관에도 부주함에도 게으름에도 지금까지 잘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부위에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모습대로 가장 건강한 상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몸과 마음을 그동안 혹사했고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아이디어로 하나하나가 연결된 것을 압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몸에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가장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지어다. 회복을 위해서 시작해야 할 운동이나 마음가짐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